대출이자만 247만원 낸다. 가구당 평균빚이 9,186만원이랍니다. 대출이자를 247만원 낸다. 저렇게 많이 내면 감당할 수 있으려나, 살 수 있으려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끔찍한 얘기 같습니다. 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247만원을 낸다. 뭐 거의 250만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의 75%에 해당되는 직장인들이 월급 실수령액을 250만원 받아요. 근데 대출이자를 247만원 낸다고요? 돈 벌어가지고 그대로 다 이자로 낸다라는 겁니다. 원리금 낸다라고 보면, 원리금이 아니에요. 저는 대출 이자만이라고 했으니까. 참 깝깝하죠. 아니, 저 이자 비용이 247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큰 거잖아요. 너무.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1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18.3% 늘었답니다. 비소비 지출 증가율 중에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 참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구당 소득이 6,726만원. 여기에 비소비 지출이 이제 이자 비용이 감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려고 저러는 걸까요? 지난 몇 년간 너무 오랫동안 아파트 분양만 받으면 부자가 된다라고 마구 떠들어댔습니다. 근데 현실은요, 완전 엉망인 거죠. 이자로 다 나가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대출이자, 세금 등 비소비성 지출이 너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분 가능 소득이 뭡니까? 전체 소득에서 세금이나 이자 비용 등 비소비 지출을 뺀 걸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 처분 가능 소득이 이제 2022년에 5,482만원, 21년 5,285만원보다 3.7% 늘었답니다. 뭐 조금 는 거죠. 하지만 이자 부담은요, 더 늘었다고 하죠. 전년 대비 18.3% 올랐답니다. 작년 가구의 비소비 지출 가운데 이자 비용은 평균 247만원. 평균 247만원. 그래서 저 뉴스 제목이 대출 이자만 247만원 낸다라고 나온 거네요. 저 247만원이 전년 대비 18.3% 오른 거랍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가구 평균 자산이 이제 5억 2,700만원쯤 되는데, 가구 자산이 이제 감소된 게 통계 작성 이후 11년 만이랍니다. 앞으로 저 이제 비소비성 지출인 그 대출이자 내는 게 아마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 기준으로 한 247만원을 낸다라는 건데, 저게 300이 되고 400이 되고 그 이상이 되는 일이 금방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빚이 더 이제 우리네 삶을 어렵게 만들 것 같습니다. 감당이 안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산이 줄어든 건 집값 하락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 집값 하락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런 상황들이 더 심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은요, 대출 연체도 심해진다고 하죠. 이래저래 상황이 많이 안 좋답니다.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 감당 못할 이자를 너무 소홀하게, 너무 쉽게 냈던 탓입니다. 결국 저렇게 무리하게 이제 대출을 받은 이들이 이제 대출 이자를 감당하다 보면 이제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 누가 그렇게 빚을 내라고 강요한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가 다 빚을 낸 거잖아요. 자기가 내겠다고. 그랬다가 이제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요새 난립니다, 요새. 뭐 이래저래 대출이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했던 사람들이 점점 이제 그 대출 때문에 미치려고 하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대출객들이 이제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이자 내기 버거워가지고 이제 힘들어하는 이들이 되게 많죠. 뭐 어떤 이는 이자 내기가 버거워가지고 이제 투잡을 뛴다라고 얘기하죠. 투잡. 뭐 게다가 대출 이자 때문에 감당이 안 돼가지고 연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저래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고금리 때문에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이제 늘어났던 보험을 중도 해지한 이들도 대거 늘었답니다.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겠습니까? 이제 돈 할 구멍이 없으니까 보험까지 깨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 이자 못 내면요, 아파트 경매 넘어가는 거죠. 2달 연체하면 그 이후로 바로 금융권에서는 경매 처분하는 겁니다. 이래저래
뭐 좀 더 기다려달라 뭐 이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 은행은 2개월 이상 이제 연체하면 이제 경매 처분하잖아요. 이제 그 시기를 점점 더 앞당길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이상하다라는 신호가 감지 오면 곧바로 연체 2번 하자마자 바로 이래저래 이제 경매 처분할 거다라는 거죠. 은행의 대출금리 뭐 내렸다 이러는데 실제로는요 더 빡세죠. 한쪽에서는 금리가 금세 내려갈 것처럼 얘기하지만 현실은요 안 내려가더라고요. 안 내려가더라고요. 대출이자 5% 후반 6%대 내는 사람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뭐 뉴스에서는 금리나 요구권 이렇게 하면 금리 팍팍 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시중금리가 이제 금방 내려갈 거다 이렇게도 얘기한다는데 사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도 못 내가지고 무너지는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고 은행들은 이제 부실해지는 채권들 때문에 긴장하고 있고 뭐 개개인들은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헐값에라도 집값을 손해보더라도 집값을 내놓겠다고 얘기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고 이래저래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더라는 겁니다. 뭐 건설업체들은 버는 돈보다 대출이자 내는 게 더 많다고 얘기할 정도이고요. 이래저래 참 많이 상황이 안 좋죠. 어렵습니다. 대출이자 때문에 이제 금융권들은요 은행들은요 이자 이익이 역대 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대출금리가 뭐 계속 올라가면서 빚낸 사람들이 이자보다는 더 커지고요.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이게 지금 현실인데 뭐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SNS나 인스타그램이나 카톡 이런 거 보면 다들 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연말 되면 호텔에서 아주 비싼 뷔페 먹고 뭐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명품차 끌고 다니고 이렇게 건국이래 다 잘 사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아니더라는 겁니다.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 곡소리 나고 여기저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도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답이 없으니까. 너무 소홀하게 너무 쉽게 대출을 내서 그 대출 이자의 수령에 빠진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에 빚 내는 것만큼 쉬운 게 없죠. 근데 그 빚의 대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는 못 모르는 20대 30대들은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빚 내가지고 주식 사고 비트코인 투자하고 또 부동산 갭 투기도 하고 이래저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대출금이 순식간에 불어나서 1억 되고 2억 되면요 3억 되면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알바해도 투잡 뛰어도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빚 내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요새 신용대출금리도 뭐 6% 7%라고 하는데 종이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